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롤팩 프로젝트의 발표를 맡게 된 미디어학과 18학번 전희훈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조 같은 경우에는 솔루션 챌린지를 준비를 하면서 규제를 잡을 때 일단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조금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희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먼저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에 꽂히면 이제 환경 문제가 거의 저희 머릿속에 남게 되는데, 저희가 그래가지고 어떤 팀원이 기획회의 당일날 이마트 부직포 가방을 샀는데 그게 집에 너무 많다, 이거를 딱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걸로 주제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이런 상황을 일단 가져오게 됐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먼저 이마트 봉투를 먼저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의 상황에서 16년도의 자료는 이 화면에 나온 자료는 18년도 자료고요. 이마트에서 이 부직포 가방 자체를 배포하는 거는 16년도부터 진행을 했고, 이제 기사가 쓰이는 거는 18년도 7월인데 그 사이에 부직포 장바구니 자체는 1,500만 건이 대여가 됐고, 이제 그 과정에서 보증금을 환불받는 사람들은 되게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좀 더 부직포 장바구니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뭔가 다른 환경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없을까라는 거를 저희는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사용 가능한 가방을 렌트해주는 서비스를 기획을 했고, 이 과정에서 이제 플라스틱백 사용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사용하는 걸 통해서 이제 점차 이런 편의점 같은 데서 제공을 하는 일회용 봉투를 이제 점차 줄일 수 있게 할 수 있고, 이제 QR 코드를 이용해서 저희가 솔루션 챌린지를 준비하면서 또 다른 주제로 잡았던 게 뭔가 새로운 기술, 색다른 기술을 사용해서 저희한테 적용을 해보자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목표는 재사용 가능한 가방의 사용률을 증대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지속 가능한 소비요 그리고 성장 이쪽으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화면 같은 플로우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적힌 자체는 시퀀셜하게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주요 피처에 대한 플로우를 보여드릴 수 있게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회원제를 도입을 해서 재사용 가방 자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블랙제를 이용하기 위해서 회원제를 진행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도를 이용해서 대여 장소를 방문하고 이제 그 재활용 가방에 부착된 QR코드를 이용하여서 대여 신청을 하고, 이것을 기존에는 보증금을 500원 정도를 냈다고 하면 이제 그거 없이 7일 동안 대여를 할 수 있게끔 해서, 편의점 같은 데서도 부직포 가방을 이용하려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자료처럼 1,500만 건을 만약에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이제 75억 원을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증금 없이 저희 렌팅 서비스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7일 이내로 반납 장소에서 QR코드를 촬영을 해서 반납 신청을 하고, 관리자가 반납한 봉투를 확인하여서 반납이 완료되는 그런 플로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발표 자료에 들어갔던 영상을 통해서 데모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기술 사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이따가 기술을 사용했던 라이브러리랑 프레임워크를 설명을 드릴 거여서 그 부분 제외를 하면, 일단 회원제 화면 보여드린 다음에 이제 지도를 이용해서 이제 대여 장소에 대한 마커를 가고, 이거에 대해서 QR코드 촬영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대여를 확정하는 창이 나오고, 이를 통해서 대여를 확정을 하는 그런 식의 플로우를 진행을 해서 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네, 이와 같이 저희가 준비했던 프로젝트 내용이었고요. 이제 사용한 기술로는 이제 백엔드 같은 경우에 이거는 깃에서 긁어온 거, 그 친구가 작성한 깃을 긁어온 거여서 이제 스프링 부트와 이제 이제 백엔드 제작을 참여했던 친구는 TDD 개발과 스프링 레스트 독스를 위주로 작업을
하길 원해서 그 기술을 적용을 하였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코틀린을 이용해서 진행을 했고, 이제 제트팩 컴포즈를 이용을 해서 안드로이드를 구성을 하는 게 목적이었어가지고 제트팩 컴포즈를 이용해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QR코드 같은 부분도 징스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하였고요. 이제 컴포즈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MVVM 아키텍처와 그리고 구글에서 제시하는 힐트를 통해서 인젝션을 진행을 하였고, 이제 코틀린의 코르팅과 그 플로우를 이용해서 비동기 로직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또 다른 기술적인 제한점으로 이제 멀티 모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고 해서 이제 앱과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데이터 모듈과 도메인 모듈을 나눠서 안드로이드 뷰 자체가 다른 모듈로 침범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아예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했고요. 이유는 제가 지금 재직 중인데 이 서로 다른 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면 서로 팀 간의 컨벤션도 다르고 이제 그 안에서 겹쳐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제 그래들 파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앱 컨피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부분이 조금 겹치는 부분도 생겨서 이제 그거를 코틀린 DSL을 통해서 그래들 파일로 전부 다 코틀린을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까지 GDSC를 들어오면서 안드로이드 파트 부분을 강연이나 아니면 세미나 쪽을 조금 못 들어봤던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컴포즈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구글에서 22년도에 컴포즈 캠프를 진행을 했고, 이제 이번 연도에 GDG 송도 인천 부분에서 이제 컴포즈 스터디가 열리고 이런 부분에 스터디를 준비를 하는데 이것만 봐서도 이제 컴포즈가 점점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걸 대충 예감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번에 열리는 코틀린 컨퍼런스에서 이제 컴포즈로 안드로이드와 데스크탑 멀티 플랫폼을 만드는 건데, 이제 제가 들은 걸로는 이번 연도에 KMM을 통해서 스위프트에 적용이 되는 UI가 알파 버전이 나오기로 되어 있어서 이제 코틀린 쪽의 목적은 모든 플랫폼에서 코틀린만으로 이제 서버와 안드로이드, 데스크탑, 이제 iOS 총 플러터처럼 그렇게 모든 걸 구현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이 상황에 좀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코드 자체는 제가 지금 프로젝트에서 사용했던 코드를 그냥 들고 왔는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뷰 안에 스테이트를 하나를 선언을 해서 그 스테이트에 변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가지고 올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프리뷰 자체는 이제 동적으로 계속 코드를 바꿀 때마다 같이 변경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적용을 하고, 카드 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쉐입이나 아니면 모디파이어에 들어가 있는 어떤 크기인지 설정해주는 칸이 이제 명시적으로 나와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개발자들이 봤을 때도 이게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됐겠구나라는 걸 예감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코드가 짤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기존의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XML이 데이터 바인딩을 통해서 한 줄로 쭉 이어져야 되는 코드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이는 위스뎁스라고 하죠. 그 길이가 너무 길어지는 상황이 나와서 이제 컴포즈를 통해서 이제 XML로 마크업 언어 필요 없이 이제 그냥 코틀린 코드만 이용해서 UI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거라 생각을 해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